강아지별의 강아지들에게 소설 읽어주기. 톨스토이의 악마. 피터야, 웬디야. 오늘도 톨스토이의 악마를 계속해서 읽어줄게. 시작한다. 그들은 이렇게 살았다. 예브게니는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농장을 둘러보고 공장을 순시한 다음 손볼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일터로 가거나 이따금 들판에 나갔다. 그리고 오전 10시경이면 커피를 마시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테라스에 앉아 어머니 마리아 파블로브나 부인과 그들과 같이 사는 삼촌, 그리고 리자와 함께 커피를 마셨다. 커피를 마시는 동안 종종 열띤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고, 대화가 끝나면 그들은 점심시간까지 각자 제 볼일을 보기 위해 흩어지곤 했다. 그들은 오후 2시에 점심 식사를 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산책을 하거나 마차를 타고 볼일을 보러 나갔다. 저녁 때 그가 일을 마치고 늦게 돌아오면 차를 마셨고, 간혹 예브게니는 소리내어 책을 읽고 리자는 집안일을 했다. 그도 아니면 부부가 함께 음악을 듣거나 어쩌다 손님이 방문하면 담소를 나누었다. 업무차 집을 멀리 떠나면 예브게니는 꼬박꼬박 리자에게 사랑의 편지를 썼고, 그 역시 매일 아내에게서 온 편지를 받았다. 간혹 그녀가 남편을 따라 여행길에 나서면 그들은 각별히 즐거운 시간을 만끽했다. 예브게니의 명명축일이나 리자가 자신의 손님들을 초대하고 나서 조금도 당황하거나 소홀함 없이 모든 일을 알아서 척척 해내는 것을 보는 게 남편에게는 큰 즐거움이었다. 손님들이 사랑스러운 젊은 마님이라고 칭송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더욱 깊어졌다. 모든 것이 순탄하고 기분 좋게 흘러갔다. 아내는 임신한 동안 가볍게 지내면서 한편으로는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해 부부가 계획을 세웠다. 아이의 교육과 방법에 대해 예브게니가 결정을 내렸고, 리자는 모든 것이 남편의 의지대로 실행에 옮겨지기를 바랐다. 예브게니는 의학과 관련된 서적들을 읽으면서 내심 아이를 과학적 원칙에 따라 키우겠다고 생각했다. 리자는 전적으로 남편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자신은 신생아용 포대기를 따뜻한 것과 시원한 것을 종류대로 만들어 준비해 두었고, 요람도 마련해 두었다. 이렇게 신혼 이듬해 결혼 생활에 있어서 두 번째 봄이 찾아왔다. 성령 강림절 첫날인 일요일을 앞둔 무렵이었다. 리자는 임신 5개월째로 접어들면서 매사 조심하는 한편 항상 명랑하고 활동적이었다. 양쪽 어머니들은 혹시나 그들 부부가 서로 비꼬면서 언쟁을 해서 리자의 건강을 해칠까봐 지켜보는 의미에서 한 집에 머물렀다. 예브게니는 그 무렵 더욱 열정적으로 농장 일에 매달렸다. 사탕무의 품종 개량을 위해 새로운 경작법을 연구하고 있었다. 성령 강림절 첫날인 일요일 직전에 리자는 부활절 이후로 미뤄두었던 대청소를 하기로 결정했다. 마루와 유리창을 닦고 가구와 양탄자의 먼지를 털고 덮개를 씌우는 등 하인들의 일을 도와줄 2명의 마을 아낙네를 불렀다. 이른 아침 찾아온 여자들이 큰 솥을 걸어 물을 데우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런데 두 여자 중 한 사람이 스테파니다였다. 그녀는 갓난아이의 젖을 막 떼고 그 무렵 새로 만나 정을 통하고 있던 남자를 통해 이댁의 허드렛 일을 소개해달라고 졸랐다. 그녀는 이댁에 새로 시집왔다는 젊은 마님이 보고 싶었던 것이다. 스테파니다는 여전히 남편 없이 제멋대로 불성실하게 살고 있었다. 맨 처음 상대는 늙은 다니라였다. 산지기 다니라가 땔감을 지고 가는 그녀를 붙잡으면서 관계가 시작됐고, 다음은 알다시피 젊은 귀족 지주 예브게니, 지금은 젊은 서기가 그녀가 숨겨놓은 애인이다. 스테파니다는 귀족 지주인 예브게니에 대해 전혀 미련을 두지 않았다. 그분에게는 이제 아내가 있는 걸 뭐
정리정돈 잘하고 살림 솜씨 깔끔하다고 모두 칭찬이 자자한 젊은 마님이 궁금했을 뿐이야. 스테파니다는 그렇게 생각했다. 예브게니는 교회 앞에서 아이를 안고 가던 스테파니다와 마주친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아이를 키우느라 통 나다니지 않았고 그 또한 마을에는 아주 가끔씩 나갔기 때문이다. 강림절 전날 새벽 5시에 일어난 예브게니는 휴경지에 비료를 뿌리기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마을에서 불려온 여자들은 물을 데우기 위해 솥을 걸고 장작불을 지피느라 아직 집안을 돌아다니지 않을 때여서 그와 마주치지 않았다. 예브게니는 유쾌하고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쪽문 앞에서 말을 세운 그는 정원사에게 말고삐를 넘겨준 후 채찍으로 길게 자란 풀을 쳐내면서 이따금 혼잣말 하듯 중얼거리면서 집으로 들어갔다. 비료 뿌리길 잘했어. 잘했고 말고. 그는 반복해서 중얼거리면서도 무슨 말을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몰랐고 생각하지 않았다. 여자들은 풀밭에서 양탄자를 털고 있었다. 가구들은 이미 밖으로 옮겨놓은 상태였다. 리자가 대청소를 시작했군. 비료를 줄 필요가 있다니까. 아내는 훌륭한 가정주부야. 부지런하고 야무진 가정주부라니까. 혼자 중얼거리면서 아내를 떠올리자 하얀 부인용 실내복에 환한 미소를 띤 아내의 얼굴이 손에 잡힐 듯 생생했다. 아내를 바라볼 때면 항상 그 모습이었다. 장화를 바꿔 신어야겠군. 비료를 주느라 거름 냄새가 장화에 뱄어. 휴경지에 비료를 줄 필요가 있다니까. 현명한 가정주부란 이런 거야. 근데 어째서 이런 상황이 됐지? 맞아. 아내의 뱃속에 어린 이르체네프가 자라고 있지. 그건 그렇고 어쨌든 휴경지에 비료를 뿌릴 필요가 있어. 그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미소를 띤 채 손을 뻗어 자신의 방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러나 미처 열기도 전에 방문이 저절로 열리면서 양소매를 걷어붙이고 양동이를 들고 맨발로 걸어 나오는 키 큰 여자와 얼굴이 맞닿을 정도로 가까이서 마주쳤다. 그는 여자가 먼저 나오도록 옆으로 비켜섰고 동시에 그녀 역시 젖은 손을 수건에 닦으며 옆으로 물러섰다. 나오라고 들어가지 않을 테니. 말하다 말고 예브게니는 문득 비켜 서 있는 그녀가 누군지 알아차렸다. 그녀는 얘의 그 눈웃음을 치면서 즐거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려 올라간 줄무늬 치마를 끌어내리며 방에서 나왔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람? 이게 뭐야? 아니, 안 돼. 미간을 찌푸린 채 파리를 쫓듯 팔을 휘저으며 예브게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녀를 알아본 것이 영 불만스러웠다. 그녀를 첫눈에 알아본 것이며 싱싱한 육체를 눈으로 훑어보고 활달한 걸음걸이의 순간 마음이 끌렸다는 사실이 영 마땅치 않았다. 더구나 그녀의 맨발과 팔과 어깨, 주름진 블라우스와 높이 걷어올린 빨간 치마 밑으로 드러난 하얀 허벅지를 보고 아찔했다는 사실이 그를 찜찜하게 했다. 내가 뭘 쳐다보는 거야? 황급히 눈을 내리깔고 그녀를 외면하면서 중얼거렸다. 그래, 어쨌거나 방에 들어가서 다른 장화를 가져와야지. 그는 방에 들어갔지만 5걸음도 채 못 가서 자신도 모르게 무엇에 조종당한 듯 그녀를 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도 모퉁이를 돌다 말고 거의 동시에 뒤돌아보았다.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거지?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고함쳤다. 저 여자도 내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 여자도 날 생각했을 거야. 그는 바닥이 질펀하게 젖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에는 나이 먹고 마른 체구의 다른 여자가 아직도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그가 더러운 물로 젖은 바닥을 까치발로 걸어 장화를 세워둔 바람벽으로 다가가 장화를 들고 다시 방을 나가려는데 늙은 여자가 앞서 나갔다. 여자가 나갔겠다. 어쩌면 스테파니다 혼자 들어올지 모르겠군. 불현듯 그의 내부에서 누군가가 그런 소리를 짓거렸다. 이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대체 무슨 짓을 하자는 거야? 장화를 움켜쥔 채 도망치듯 복도로 나와 장화를 갈아 신은 다음
양쪽 어머니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테라스로 나갔다. 리자도 남편을 기다렸다는 듯 동시에 테라스의 다른 쪽 문으로 나왔다. 오 하느님, 이토록 나를 정직하고 순결하고 순진하다고 믿는 아내가 만일 이 사실을 눈치챈다면. 그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리자는 여느 때처럼 빛나는 얼굴로 남편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러나 예부게니에게는 오늘따라 그녀가 왠지 안색이 창백하고 누렇게 뜬 데다 마르고 기운 없어 보였다. 커피 타임에 갖는 여자들 특유의 대화가 수시로 그렇듯 어떤 논리적인 귀결점이 없으면서도 필경결부된 무언가가 있는 까닭에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사돈지간인 두 부인은 교묘하게 서로 비꼬고 있었고 중간에서 리자가 재치있게 분위기를 조절하고 있었다. 당신이 도착할 때까지 방 청소를 끝내지 못해 미안해요. 당신 방을 깨끗하게 새로 정돈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무슨 그런 말을. 그보다 나 나간 뒤에도 계속 잘 잤소? 그럼요. 잘 자서 컨디션이 좋답니다. 창가에 해가 못 뜨게 뜨거운데 저의 몸으로 어떻게 잠을 잘 잤겠니? 창가에 해가 못 견디게 뜨거운데 저의 몸으로 어떻게 잠을 잘 잤겠니? 리자의 어머니인 바르바라 알렉세의 예브나 부인이 참견하고 나섰다. 햇볕 가리는 발이 있길 하나 차양이 있길 하나 난 이날 이때껏 차양은 치고 살았는데 우리 집은 응달이라 오전 10시까지는 햇빛이 들지 않는답니다. 그의 질세라 마리아 파블로브나 부인이 응수했다. 그럼 열병에 걸릴지도 몰라요. 열병은 습기가 가장 무섭다잖아요.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부인은 방금 안사돈이 한 말이 자신의 말에 대한 반박인 줄도 모르고 계속 떠들었다. 우리 주치의가 항상 하는 말이 환자의 특징을 모르면서 함부로 병을 진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은 환자들이 뭘 조심해야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분은 아주 훌륭한 의사랍니다. 우리는 한 번 진찰받을 때마다 100루블씩 지불했답니다. 돌아가신 우리 남편은 의사라는 직업을 믿진 않았지만 나를 위해서라면 결코 뭘 아까워하지 않았답니다. 그거야 당연하죠. 어떻게 남편이 부인한테 아까운 게 있겠어요. 아내며 자식의 인생이 자신에게 달려있는데 안 그래요? 맞아요. 경제력이 있다면 아내라고 해서 반드시 남편에게 종속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훌륭한 아내란 모름지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여자예요.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가 말했다. 그런데 우리 리자가 병을 앓고 난 다음부터 지나치게 기력이 쇠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니. 기분이 아주 상쾌한걸요. 그런데 왜 어머니께 끓인 크림을 안 갖다 드린담? 필요 없단다. 생크림이면 좋게. 여쭤봤더니 사부인께서 거절하시더구나. 마치 변명하듯 마리아 파블로브나 부인이 말했다. 그래 아니야. 오늘은 끓인 크림이 안 당기는구나. 바르바라 알렉사예브나 부인은 넓은 아량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유쾌하지 못한 대화를 그만 끝내고 싶은 듯 예부개니를 돌아보며 화제를 돌렸다. 그래 휴경지에 비료 뿌리는 일은 다 했나? 리자가 크림을 가지러 나갔다. 얘야 리자 난 싫어. 생각 없다니까. 리자 가만 걸으렴. 그렇게 몸을 빨리 움직이면 건강에 해로워.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주의를 주었다. 마음이 편하면 해로울 것도 없어요. 바르바라 마음이 편하면 해로울 것도 없어요.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부인이 마치 무언가 암시하려는 듯 한마디 거들고 나섰다. 비록 그 말이 시사하는 바가 별 소용없을 줄 알면서도 참지 못하고 한마디 보탠 것이다. 리자가 끓인 크림을 갖고 돌아왔다. 예부게니는 커피를 마시면서 무뚝뚝한 기색으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이런 식의 대화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지만 오늘은 특히 짜증스럽고 무의미하게 여겨졌다.
그는 조금 전 자신에게 벌어졌던 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고 싶은데 그들의 시시한 수다 때문에 방해가 됐다. 커피를 마신 바르바나 알렉세예브나는 기분이 상해서 나가버렸다. 리자와 예브게니, 마리아 파블로브나만 나왔다. 그들은 가볍고 유쾌한 대화를 계속했다. 그러나 매우 민감하고 눈치가 빠른 리자는 예브게니가 무언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즉각 알아차리고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 물었다. 그러나 아내의 질문에 미처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예브게니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아무 일도 없다고 얼버무렸다. 그러나 이런 태도가 리자에게 더욱 석연찮고 의혹에 사로잡히게 했다. 무언가 괴로운 일이 있는데 남편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것은 마치 파리가 우유에 빠진 것만큼이나 분명한데 그는 일절 말을 하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피터야, 웬디야,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 엄마 오늘 많이 피곤하다. 오늘 많이 걸었거든. 9,000보 넘게 걸었어. 그래, 우리 아가들 엄마 옆에서 코 자자. 사랑해, 잘 자.